많이 어려워? 아니, 저 지금 선행하라고 거의 기억이 안 나. 선생님 거의 기억이 안 나? 시험 선생님이랑 무슨 그럼 안 돼. 어려워도, 그치.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지, 또. 자, 오늘 등차 수열이란 걸 할 건데, 일단, 우리 수열이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보자면, 우리 수열이란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수열이 뭐라고 했어? 그치? 그냥 수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수를, 뭐, 어떻게? 규칙적으로 나열한 거. 요게 포인트야, 규칙적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나열했을 때 그거를 우리는 수열이라고 한다. 그때 좀 특별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각각의 수들을 우리는 항이라고 하면서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었고, 그치? 그때 얘네가 쭉쭉쭉 가서 우리가 n번째 항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었다고. 그때 요 n번째 항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나열된 수들의 규칙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해서 얘를 일반항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그쵸?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수열 내용들, 그치? 그럼 그 규칙적으로 나열했을 때 그 어떠한 규칙으로 나열했느냐에 따라 우리가 첫 번째 등차 수열, 두 번째 등비 수열이 있었다. 그렇다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열이냐? 일단 이 이름 그대로 보자면 차이가 같은 수열인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일정하게 우리가 뭐 한 거? 전부 다 일정하게 어떤 값을 더했을 때 이때 나열된 수를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겠다는 거지. 그때 일정하게 더한 수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공차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n번째 항도 그 규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공차를 얘는 몇 번 더한 거야? 한 번 더한 거야. 세 번째 항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두 번 더한 거야. 얘는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세 번 더한 거야. 해서 n번째 항은 그 공차를 몇 번 더한 거?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거. 그래서 이게 일반 항을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했었어. 그치? 됐어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등차 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이라 하면 이렇게 알아두시고 문제에서 이제 보통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돼.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며. 그래서 자 봐봐. 우리가 만약에 수열에 에이씨, 얘 지겹네. 에이씨, 몰라. 문제에서 항들이 제시가 되면 얘네는 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냐면 공차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요식 또는 여기서 봅시다. 두 번째 항은 책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쌤이요? 쌤이 갖고 왔죠. 근데 왜 사인 코사인 법칙 건너뛰고 술부터? 알아. 어차피 거기 활용보다 우리 정마식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래서 수열 먼저 마무리 하려고 하는 거야. 한 번은 다 봐야 돼서. 그리고 거기보다 수열이 더 중요해, 그리고. 앞으로 갖고 왔어? 앞으로 갖고 왔죠. 왜 놀래게 왜, 쌤 B는 갖고 왔죠, 이래가지고. 뭐다 말했지? 너 때문에 또 헷갈리잖아. 자, 두 번째 항은 우리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 한 번 더한 거. 그쵸? 얘는 공차를 두 번 더한 거. 그쵸?
얘는 공차를 3번 더한 거.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에 차를 구해봤더니 걔네는 공차 몇 개? 3개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네. 그쵸? 자, 그러면 5번째랑 두 번째랑 얘네도 우리는 차를 알아봤더니 그 공차 몇 개 차이나? 3개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즉, 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항들끼리의 차이만큼 나온다는 거야. 항들끼리의 차이만큼 나온다고. 그 공차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항은 이렇게 보지만 결국엔 얘네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n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주면 얘가 n-1개의 공차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항들이 제시가 되면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뭐 된 거? 공차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딱 보이면 무조건 빼,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A2가 예를 들어서 4래. 그리고 A5가, 자, 11래. 자, 이런 거 봤을 때, 물론, 딱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저거 보면은 알 거야. 일반항. 일반항 얼마니? 어이, 몰라? 어이? 그래, 2N이잖아. 이거 일반항. 그치? 자, 근데 만약에 그걸 우리가 모른다고, 아니야. 자,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 다음 항에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차의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건데, 즉 5번째 항과 두 번째 항들이 제시되었으니까 얘네들끼리 뺐을 때 여기서는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다고? 공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공차 몇 개? 3개. 근데 그 값은 실제로 빼보니까 얼마야? 9. 따라서 공차가 얼마? 3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은 일반항은 D가 3일 거야. 그치? 즉 봐봐. 우리 요것도 보면은 얘는 n에 관한 어떤 식일 거란 말이야. n에 관한 식일 거라고. 그치? 그럼 n 빼고 나머지는 다 뭐야? 상수. n 값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n 빼고는 전부 다 상수. n만 변수. 그러면 얘는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도 나타내지만 그 일반항은 그 n에 관한 1차식 이렇게 바로 그냥 나타내면 돼. 알겠어? 즉 그때 n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공차를 의미한다는 거지. 얘가 공차. 됐어요? 그 나머지 식은 어렵지 않잖아. 대입했을 때 나온 값이니까. 그치? 그럼 대입하면 되죠. 자, 일단 공차 3이니까 얘는 자 3n 됐어? 두 번째 항이 4래. 2 들어갔을 때 4래. 이게 마이너스 2인 거잖아. 안 돼요? 2가 6이지. 4래. 그럼 빼기 2 해야지 4 나오는 거 아니야? 정 안 되겠으면 그냥 A에는 그래 3n 플러스 Q 하고 대입해서 그냥 Q 값 찾아도 돼. 근데 이 정도 계산을 우리 할 수 있지 않아요? 돼?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연습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표현적이네.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딱 쳐다본다면 등차수열에서 얘네는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첫 번째 항들이 제시되면 얘는 공차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그 일반항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엔 n에 관한 1차식이더라. 그때 n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공차라고. 우리 이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봐봐. 결국엔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한 걸 가지고 수열이라고 한다고 했지만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들. 자, 이렇게 봐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 이거지. 자, fx가 자, 3x-1에 됐어? 그러면은 f2는 뭐니? 4지. f5는 몇이니? 13이지. 다를 바가 뭐냐고. 그렇죠? 다를 바가 없단 말이야. 변하는 건 문자, 즉 변수 취급이 여기선 x였던 거고 현재 여기 수열에서는 그 변하는 값이 n인 거고.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다항식에서 1차식을 바라봤다라면 함수 쪽 계산하고 있어. 그럼 걔네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그 변수의 개수가 뭐냐고? 기울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그 1차식을 수열 파트에서 봤어. 근데 그 수열에서 봤다는 것은 걔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 거고. 그냥 요 차이인 거야. 그냥 어디에서 우리가 생각하느냐 그 형태는 똑같은데 그 불리는 이름만 좀 달라지는 거야. 괜찮아? 됐어? 봐봐. 너네가 지금 여기 있으면은 나한테는 제자겠지. 근데 집 가면은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마의 자녀잖아. 그치? 너네들은 그냥 그대로인데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너네들의 위치랑 그 직업이랑 상태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치? 오케이? 어쨌든 함수냐 펑션이냐 그 차이잖아. 함수나 펑션이랑 그건 똑같고 오민선이랑 다른 이름이냐 그런 거잖아. 즉 생긴 거는 똑같지만 결국엔 걔네가 뭐라고 어디에서 불리느냐, 즉 얘가 어디에다 생각하느냐 그 차이가 좀 달라지는 것 뿐인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 좀 알아둬야 할 거는 하필 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들이냐, 그 자연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첫 번째 방금 전에 얘기했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꼭 반드시 자연수가 아니어도 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연수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자, 봐봐. 어떤 fx가 있어. 자, 뭐 자, 어떤 이칭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f1, 그 다음에 f1.1, f1.2, f1.3 이런 것들 쭉 나열했대. 그럼 얘네들 뭐라고? 등차수열이라고. 그 사이의 간격, 즉 정의역에서 정의역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얘기인 거야. 자연수라는 의미는. 오케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편하게 자연수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 오케이? 그 의미랑 이 의미랑 결국엔 같은 거다. 라는 얘기. 자, 그러면 항들이 제시해서 우리 공차 요거까지 우리 좀 알아두면 이제 문제 푸는 건 이제 편리해질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일반항 세우는 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니까. 됐어? 근데 뭔가 우리 1학기 때도 시험 끝나고 이렇게 둘이서 수업한 적 있지 않니? 그때도 수혈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서 제일 성실하다 둘이. 근데 시은이는 이겼어요. 시은이 나한테 미리 얘기했거든. 오늘 못 온다고. 근데 김미진이 당일날 갑자기 쌤 저 안 가요? 맞으려고 해야지. 일반항에서 큐가 혹시 큐가 의미하는 거 없어. 그냥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야. 그러니까 요거만 우리가 좀 알아두면 돼. 됐어? 태건이는 궁금한 거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등차 수열인 거고, 자, 우리 등차 수열에서도 또 용어 하나를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었지. 등차 중항은 뭐였어요?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가운데에 있는 항을 얘기했다고, 그치? 등차 수열의 가운데에 있는 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쵸? 자, 그러면 숫자 말고, 자, 우리 항들로 한번 설명해볼게.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있대. 됐어? 아니,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해볼까? 자, A, B, C, 세 개의 수가 있대. 근데 얘네는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근데 등차 수열은 뭐라고? 차가 똑같은 수열, 이웃한 항들끼리.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차도 똑같다는 거네. 공차로서. 그치? 그 값은 B 빼기 A. 얘도 C 빼기 B. 항상 그 차는 그 뒤쪽에 있는 항에서 앞쪽에 있는 항을 뺐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네 둘이가 그럼 똑같은 거네. 따라서 이 B는 A 플러스 C. 됐니? 따라서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항들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더라. 즉 가운데 있는 항은 양 옆에 있는 두 항의 평균. 이거 뭐라고 그러니? 명제에서 했잖아. 별대보등식 산수평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 알겠죠? 근데 우리 역시나 계산할 때 우리 분수 잘 쓰니 안 쓰니? 안 쓰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요거 표현보다는 요런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쓸 거야. 그냥 가운데 있는 항의 두 배는 양 옆에 있는 놈들의 합과 같더라. 됐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쓸 거고, 자, 그렇다면 등차 중항은 과연 언제 존재하며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이것도 또 알아봐야겠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자, 이렇게 있대. 했니? 예. 너무 좁은데? A 6, A 7. 자, 이렇게 있대.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등차 수열이 언제 존재하는지 그거부터 먼저 알아볼 거야. 그래야지 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얘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렇다면 얘가 있는가 없는가부터 알아보자면, 자,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에는 등차 중항이 있습니까? 있네? 세 번째랑 다섯 번째 가운데 있네. 그치? 두 번째랑 여섯 번째는 가운데 항이 있습니까? 그치? 마찬가지 얘네들의 가운데 있는 항이기도 하지만 A2랑 A6의 가운데에 있는 항이기도 한 거잖아. 그치? 맞아? 단지 그 차이가 공차의 2배인 것 뿐인 거고. 그치? 됐어? 또 A1과 A17 얘네들도 그 사이에 등차 중항이 존재하니? 존재하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A2랑 A5랑은 등차 중항이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지? 그치? 이해돼, 안 돼? 자,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요거 보면 되잖아. 첨자. 얘네들끼리의 평균을 구해보는 거야. 현재 2와 5를 평균 구해봤더니 몇이야? 2분의 7, 3.5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럼 얘네는 등차 중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케이? 근데 1과 그 다음에 7 얘네는 평균이 4잖아. 그치? 얘네는 뭐라고? 등차 중앙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등차 중앙의 존재 여부는 두 수의 평균을 재보면 돼. 뭐 몇 번째랑 몇 번째랑 우리가 구하는 건지 등차 중앙을. 얘네들 아래 천자가 가지고 평균을 그려봤을 때 그 평균이 자연수다. 그러면 등차 중앙 존재해요. 자연수가 아니다. 등차 중앙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중항은 언제 또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요 정도 내용은 뒤에 이제 수열의 합족하면 좀 더 많이 유용하게 쓰일 거야. 알겠니? 일단 여기까지. 이해 되는, 안 되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 일단은? 그래서 여러 번, 지금 우리 세 번째 하는 거지? 두 번째. 두 번째니? 너네는? 아, 너네는 두 번째고 걔네가 세 번째가 아니고 걔네 네 번째구나. 걔네는 아니네. 걔네도. 근데 모른다니까 내가 짜증이 나지. 자, 합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합까지 딱 하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알겠어요? 네. 등차수열합은 뭐 간단한 이유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있지? 오케이, 알겠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부터 쪽쪽쪽쪽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요 라고 해서 합을 나타내는 썸의 앞글자 s로 사용해서 우리 보통 이렇게 나타내. 했니? 자, 그러면 그 등차수열에서는 합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는 일일이 더할 필요 없이 다 만들어놨잖아. 얘네를 아마 계속 얘기했을 거야, 선생님이. 거꾸로 더한다고.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들을. 합이 일정한 것들을. n, an-1, an-2. 자, 요렇게. 마찬가지 얘도 뭐겠어? sn이겠죠. 그치? 근데 우리 등차수열이니까 우리 등차수열로 한번 좀 표현해볼게. 이렇게 보니까 좀 잘 안 보인다. 자, 첫 번째 항을 우리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차를 우리는 B라고 합시다. 그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요? A 플러스 2B. 해서, 자, 마지막 항을 우리가, 자, A를 첫 번째 항, A를 마지막 항, 마랑. 그 다음에 얘를 자, 공차 라고 했을 때 그럼 얘네는 그 끝에 항은 당연히 요 L이 되겠지. 마지막은. 그럼 그 전에 거는 L 마이너스. 그 얘는 차이가 마찬가지. 공차만큼 차이 날 거니까 L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겠네. 그 전에 거는 L 마이너스 2D 됐어요? 그래 놓고 거꾸로 다시 한번 또 더해보는 거야. 더했던 거지. 다 해놓은 거야. 계산하기 편하라고 너네. 마지막 전항은 L-D. L-2D. A 플러스 2D. A 플러스 D. A. 해서 얘네를 싹 다 더해봤어. 근데 더할 때 더하니까 얼마? A 플러스 L. 더하니까 얼마? A 플러스 L. 더하니까 얼마?
A 플러스 L. 더하니까 얼마? 더하니까 얼마? 더하니까 얼마? A 플러스 L. 그 A 플러스 1이 총 몇 개? 그렇지. N개. 그게 뭐냐면 2배의 SN. 됐어? 따라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 얘 양변 2로 나눠서 N 곱하기 A 플러스 L 이렇게 해서 나타내더라. 보통 그래 책에는 이렇게도 나왔겠지. N번째 항이니까 요 L은 마지막, 그치? N 곱하기 A 더하기 마지막 항은 N번째 항은 이렇게 쓰잖아. 그치? 더해서 2A라고 나온 거야, 그 식은. 근데 요거는 굳이 쓸 필요 없어. N번째 항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만 좀 그 의미만 잘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 연연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얘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단순히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방금 전에 더해봤더니 전부 다 A 더하기 L, A 더하기 L, A 더하기 L 이었다고, 그치? 즉, 다시 말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서로 대칭적 위치에 있는 두 수끼리 합을 알면은 우린 뭘 구할 수 있다고? 합을 구할 수 있다고. 오케이?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자, 봐봐. 자, A에는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래. 자,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A3, 5, A8, 13. 자, 이렇게 주어졌어. 자, 그때 S10. 얘네는 몇입니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보통 책에 나와 있는 풀이는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얘네를 가지고 이제 구하는 게 아니라 보통 다 연립하게끔 나와 있거든. 보통 책 풀이는. 그러니까 연립할 필요도 없어. 알겠어? 얘도 우리 아까 선생님 설명하려다 넘어갔는데 두 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에다 공차 한 번 더한 거. 얘는 첫 번째 항에다 공차 4번 더한 거. 해서 둘이 연립하는 거라고 보통 책에 나와 있는 풀이가. 근데 그 연립할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이해돼요? 마찬가지 얘네도 똑같아. 얘네도 항들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래 좀 연립 안 하고 배운 걸 좀 알아서 써먹는 애들은 공차에 대한 정보를 찾은 다음 일반항 적어. 그 다음에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 번째 항 구하고 마지막 항 구해. 해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단순 내가 있잖아. 얘네가 의미하는 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S10이라고 하는 거는 A1, A2, A3 해서 어디까지? A10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치? 당연히 그럼 그 전에는 A9, 9번째 항이 있을 거고 그 전에는 8번째 항이 있을 거고. 그치? 근데 얘네가 서로 대칭적 위치에 있는 그러한 수들끼리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고. 즉 다시 말하면 A1 더하기 A10은 A2 더하기 A9 얘네는 A3 더하기 A8 얘네 같다는 얘기인 거야. 따라서 AS10이 의미하는 바는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10개. 그치? 거기에 곱하기 얘네가 초항 더하기 말항에 의미하는 거라고. 그치? 얼마? 18. 해서 90.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냥. 뭐 초항이건 공차건 구할 필요도 없이. 그 의미만 정확히 잘 알고 있으면 돼. 알겠어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수열이잖아. 좀 나열 좀 해봐. 자꾸 그걸 시각적으로 우리가 봐야지 익숙해져. 뭐든지. 알겠어요? 연습이란 게 없으면 우리한테는 절대로 결단코 늘지가 않습니다. 연습을 할 때 좀
우리가 시각화시켜서 좀 봐야지 그게 머릿속에 체득이 되며 나중에는 그거를 그리지 않고 쭉 보지 않고도 머릿속에서 알아서 딱 펴진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요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봐봐. 만약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합을 구하는 상에 있어서 만약에 등차 중앙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랑이라면, 그치? 근데 뭐 등차 중앙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첫 번째 항과 마지막 사이에 가운데 항이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결국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의미하는 게 등차 중앙인 거야. 평균이니까. 돼? 따라서 등차 중앙이 존재한다라면 얘는 그때부터는 그냥 항의 개수 곱하기 뭐 하면 돼? 등차 중앙 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전에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 할 때도 자연수 n 값들의 합은 하고 나왔던 거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 근데 그 자연수가 3, 4, 5, 6, 7, 8, 9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네들을 딱딱 더하래. 일일이 더하지 말고 그래 좀 나한테 배웠던 친구들은 뒷자리 0 되게 만들어서 더해. 그럴 수 있는데 봐봐 일정한 규칙 가지고 있는 거잖아 자연수는. 그치? 근데 그 항의 개수가 몇 개? 7개니까 가운데 있는 항이 몇 개? 곱하기 7 항의 개수.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되어야지 수열에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요. 알겠죠? 또 문제 풀면서도 여러 가지 또 다 얘기해 줄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알겠지? 우선 기본적인 것들은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됐니? 오케이. 자, 그럼 1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1번은, 자, 공차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이러한 등차 수열에서 A5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5고, AK가 마이너스 41일 때, 다음 중 K의 값은? 됐니? 자, 봐봐. 방금 전에 얘기했지? 등차 수열이라며 항들이 제시됐다고. 해가 맞니? 항들이 제시되면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그럼 얘랑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당연히 얘보다 얘가 더 뒤에 있는 항이겠지. 그러면 K 마이너스 2 얘네 둘끼리 빼면은 얘와 얘 이가 왜 나오니? 얘와 얘의 차이만큼 뭐가 생기는 거야? 그만큼 공차가 생기는 거네. 맞아? 근데 그 뺀 값은 얼마? 마이너스 36인 거죠. 그 양변 마이너스 2 나눠주면 18. 따라서 K의 값은 23. 돼? 자, 봐봐. 우리 등차 수열, 그래, 열심히 풀었어. 5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 더하기 공차 4개. 얘가 마이너스 5래. 공차 마이너스 2니까, 초항은 플러스 3이네. 해서 AN 일반항 구했어. 그 다음에 K 넣어서 40이 나오는 거 K값 찾아. 해도 틀린 건 아니야. 맞아. 해답지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라고. 알겠니?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 수학 시험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치? 고등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인 거잖아. 그러면 문제 푸는 시간 또한 우리 중요하다고. 어떻게 풀어내는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그래, 보통 얘도 어렵지 않은 풀이니까 맞았다 하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이제 응용 심화 문제에서 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느냐, 이런 갈림길에서 우리가 얘는 그냥 푸니까 식이 굉장히 복잡해. 얘는 그 개념을 이용하니까 식이 훨씬 간단해. 시간도 한 5분의 1로 줄어들어. 그러면 시간 차이가 생기니까 킬러 문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럼 걔는 킬러 문항 시간 더 소비해서 맞았어, 문제를. 나는 시간이 없어서 킬러 문항 못 풀었어.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등급이 갈라지는 거야, 이제. 오케이? 근데 현재로서 성지가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요번엔 좀 특별히 좀 높아졌던 것 같네, 그치? 이런 데서 시간을 안에 우리가 풀려면 열심히 개념을 정립해 놔야겠죠. 그래야지 문제 푸는 속도라든지 문제 푸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접근성에 대해서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돼요? 태곤이가 막 보면서 느꼈을 거잖아. 우리 테마 하면서도. 물론 거의 다 대부분 잘 풀었겠지만 간혹 보면은 설명 듣다가 오우 막 놀란 것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다음 7번. 이번에도 마찬가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에서 나 또 이거 확대하려고 그랬다 지금. A2. 내가 이래서 고2 거부터는 이제 글씨 첨자가 조그만 게 많이 나와서 잘 안 보여가지고 책을 잘 안 쓰려고 그래. 나도 모르게 여기 책에다 대고 여기 손가락이 필 뻔했어. 자, 얘가 25. 다음 A5 플러스 A 11. 얘네가 자 41대 A 32는 얼마입니까? 물어봤네, 그치? 됐니?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럼 얘도 한글 지었잖아,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빼자고.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빼고 빼면 되잖아. 얘 공차 몇 개?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잖아. 공차 몇 개? 세 개. 얘는 공차 몇 개? 두 개. 됐죠? 근데 그게 총 얼마란 얘기야? 15란 얘기인 거지. 됐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글끼리 뺀 거라고. 됐어? 그래. 요거 뺀 것도 어떻게 보면 엄연히 따지면 연립한 게 맞아. 근데 그거를 매번씩 써가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듯이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접근하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네는 그 공차가 얼마인 거니? 공차가 3인 거네. 그 다음 뭐가 하는 거야? 32번? 그럼 이제 32번째 항 얘네를 구하려면은 현재 항만 제시된 건 없으니까 얘네 가지고 첫 번째 항도 구할 수 있겠네. 얘는 첫 번째 항에 얼마 더한 거? 공차 한 번 더한 거, 그치? 그래. 자, 요거 한번 더 볼게. 자, 여기서 얘는 첫 번째 항에 공차 한 번,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 항에 공차 8번. 얘가 얼마야? 25. 그럼 A값 찾을 수 있겠네. 2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맞니? 네. 계산 잘못했니? 24. 27이구나. 마이너스 1. 자, 요거네. 됐어요? 그러면 얘네는 32번째 항이라면, 그치? 그럼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에서
공차 몇 번 더한 거? 31번 더한 거. 됐어? 요거 계산해주면 92. 그래도 오늘은 조금 잤어. 근데 좀 일찍 깼지. 선생님이 4시 반인가 깼어. 어제 12시 반에 잤나? 1시쯤 잤나? 1시 좀 안 돼서 잤던 것 같은데. 그리고 6시에 다시 잤다가 7시 반? 그때 일어나? 또 그때 좀 일어난 것 같은데. 요즘에 다시 또 애기가 앉아. 미쳐버리겠어. 자꾸 내 수면 시간을 뺏어가. 자, 봐봐. 11번도 봐봐요. 얘도 그냥 글로 나왔잖아. 글로 나온 것들은 뭐 좀 표현해 바꿔서 4항이 41에 그럼 A4가 42. 우리가 배운 대로 써봐야지 익숙해질 거 아니야. 9항이 얼마? 17인 등차 수열이래요. 이제 음수가 대응 항으로서 그치? 음수. 그럼 일단 등차 수열을 했으니까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찾을 수 있다 없다? 태건스?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다. 일단 봤더니 항들이 제시되었으니까 빼보면 공차 몇 개? 5개. 공차 5개. 그 값은 얼마? 마이너스 25. 그럼 공차는 자 마이너스 5인 거네. 됐죠? 따라서 일반항은 몇 n? 마이너스 5n. 거기에 네 번째 항이 요걸로 할까요? 9번째 항이 17이니까 45 넘어가면 플러스 45 해주면 되네. 플러스 얼마? 63? 62인가요? 했니? 민서야. 도대 최고의 제로수는 뭘까요? 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산 한번 되는데 얘네가 음수가 되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음수가 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냥. 음수일 때. 맞아요? 그러면은 n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5로 바뀔 거니까 5분의 62보다 클 때는 음수더라. 따라서 그 n은 언제 처음으로 12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치? 13부터 음수라는 거네. 14, 15 그치? 그러면 13, 즉 13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더라. 돼요? 다음 15번이요. 두 수 사이에 자 14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한대요. 자 4랑 몇 사이에다가 숫자도 크다. 109 사이에 몇 개의 숫자를 넣어서 14개의 숫자를 넣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만든대. 그치? 근데 우리 찾고 싶은 게 뭐니? 찾고 싶은 거 A6 찾으라고 했어. 그치? 물어보는 거는 A6 됐어? 자 그럼 A6은 어떻게 찾아?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가 지금 등차 수열이라며. 근데 뭐가 제시됐어? 항들이 제시됐잖아. 몇 번째 항? 0번째 항이 어디 있어? 첫 번째 항. 그 14개의 숫자를 넣은 거야. 근데 모르니까 이렇게 쓴 거고. 첫 번째 항이면 그럼 얘는 몇 번째 항? 16번째 항. 이런 게 돼야 돼. 자, 봐봐.
이런 게 안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막, 우리 힘들어지는 거야. 자, 일단 이거 딱 두 가지만 알아둘게. 알겠죠? 우리가 몇 번째인지 물어봤어. 그러면 얘네는 처음부터 그 수까지 몇 개 있냐 파악하면 된다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몇 개냐? 14개 넣었으니까 처음에 2개 있었고 16개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16번째라고. 오케이? 근데 반대로 몇 개인지 물어봤어. 몇 개인지 물어봤어. 그러면 얘네는 처음부터 거기까지 얘가 몇 번째 항인가로 우리가 판단해주면 된다고. 됐니? 한 가지 좀 요거를 알아뒀으면 좋겠고, 우리 수련하면서 이런 거 좀 잘 돼야 돼. 자, 두 번째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아, 그게 그 얘기네? 이거 알겠지? 자, 그럼 봐. 다시, 얘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 얘 몇 번째 항? 16번째 항. 그럼 얘와 얘 사이에는 공차 몇 개? 15개의 공차. 근데 그 15개의 공차는 뺐더니 얼마? 105. 그럼 공차 얼마란 얘기야? 7. 나와? 근데 우리 A6 구하는 거잖아, 그치? A6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기서 공차 몇 번 더한 거? 6번 더한 거. 즉 4 더하기 공차 6번 더한 거. 해요? 태원이 풀었어 이렇게? 네. 근데 저는 4를 A제로 놓고 100구를 A 그래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머릿속에 좀 판단이 쭉 빨빨빨 되려면은 첫 번째부터 이렇게 놔야지 좀 편해질 거야, 나중에도. 알겠지? 근데 그래도 상관은 없어. 우리가 어차피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이의 간격이 우리가 일정한 것들만 바라보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얼마니? 46 나오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 18번. 18번은, 자, 2a,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16. 이 세 개의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치? 등차 수열 이룬데 뭐 한다고? 한 개수 홀수개니까 등차 중앙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럼 가운데 있는 놈의 몇 배? 2배는 뭐랑 똑같다고? 양 사이드의 합 2a 플러스 16이랑 같은 거라고. 돼요? 또 전개하지 말고 나누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인 거네요. 맞아요? 또 여기서 a 값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왜? 모든 실수 a 값들의 합 물어봤으니까 다 실수잖아, 얘네. 그치? 얼마야? 2야. 됐어? 자, 23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은 24고 제곱의 합은 200이다 라고 했어. 자, 이렇게 우리가 아예 안 줘졌어. 그럼 그때는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룬 다음에 가운데 A, 큰 거는 A 플러스 D, 작은 거는 A 마이너스 D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되겠네. 그럼 우리 계산 좀 편해지니까. 그치? 걔네들의 합이 얼마라고? 합이 얼마라고? 합이 얼마라고? 합이요? 합이 24요. 합이 24라고.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놈은 얼마? 8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되나요? 그 다음
그 수열의 제곱의 합 8 마이너스 d 제곱 더하기 8 제곱 8 플러스 d 제곱의 합이 얼마고? 200. 그럼 우리 d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구할 수 있다. 자, 2d제곱 d는 사라질 거고 64가 3개 192 빼면 8 계산할 수 있잖아. 64 64 64 민서야 64 64 64 그러면은 192 빼주면 8 돼? 뭐가 문제인 거야? 뭐가 문제인 거야? 아, 된 거야? 근데 왜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하고 있어? 따라서 d는 얼마니?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치?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는 6, 8, 10인 거냐? 10, 8, 6인 거냐? 그렇죠? 왜 큰 의미 없는 거잖아, 그치? 어쨌든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최수의 곱을 구하고 싶은 거네. 얼마? 480.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르는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를 넣으면 될 거고, 만약에 네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데 그때는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돼. 태곤아 알겠니? 손 위로 올리시고, 그렇지. 뭐해 자꾸. 찐쌤이 어?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찐쌤이 보냈다고 해서 내가 답하는 게 맞는 거야 지금? 맞냐고요 아저씨야. 간만에 내가 칭찬 좀 해줄라 했더니 꼭 저거는 칭찬받기 싫어? 잘하는 모습 보이기 싫어? 나한테 하루라도 여기 안 먹으면 막 입에 가시가 돋아? 아, 그런 거야? 아, 그럼 얘기해. 맨날 이렇게 해줄게. 자, 다음 27번. 27번은 A3 마찬가지 등차 수열이네요. 세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21이래요. 자,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 그치? 자, 봐봐.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 15번째 항까지 합 물어봤어, 그치? 태만 맞아요? 자, 합 물어봤대. 일단 뭐부터 보라고? 등차 중앙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등차 중앙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살펴보라고. 하니 안 하니? 하네. 그 등차 중앙은 몇 번째 항이고? 16이니까 8번째. 맞아? 그럼 그 수열의 합은 15항까지 합은 8항에다가 곱하기 얼마? 항의 개수 15하면 끝이란 말이야. 됐죠? 지금 봐봐. 그럼 8번째 항은 알아야 되는데 항들이 제시됐네. 그럼 뭐 하라고? 빼라고. 공차 몇 개? 4개가 얼마? 마이너스 16. 공차 마이너스 4네. 맞아요. 근데 그 공차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는 다시 일반항 구해서 할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공차 한 번 더 더한 거 아니야? 나와 있는 거 활용하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4 더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5 곱하기 15. 됐어요? 어려운 계산 할 필요도 없어. 알겠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태영이 계산 어떻게 하니? 저요?
그냥 25 곱하기 15 해요? 125에다가 3 곱하면 125. 아, 5 곱해서? 네. 5 먼저 곱하고 나중에 3 곱하고? 이거는 뭐 성향 차일 수도 있는데 25는 뭐랑 곱했을 때 우리 계산이 좀 간단해지니? 4. 4. 그치? 그 얘는 이렇게 봐도 되겠네? 그 얘는 곱하면 얼마야? 400이지? 400에서 25 빼면 되겠네? 375? 오케이?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평소에 자꾸 좀 생각해 보려고 해봐야 돼. 안 하면은 시험 때 이런 거 갑자기 생각나겠어. 그치? 근데 태건이처럼 그래 여기서 3 곱하면 125니까 125에다 그냥 5만 곱해야지 125에다 3만 곱해야지 해도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곱하면 좀 편할까라는 건 생각했다라는 증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런 거 생각 많이 하는 거 좋아. 그럼 계산이 훨씬 빨라져 앞으로 이제 진짜로 노력 많이 해보면. 자 33번 이번에 또 사이에 또 수를 넣네. 3과 87 사이에 이번에는 몇 개인지 몰라. A1, A2, A3 해서 N개의 수를 넣었어요. 자,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데 모든 항의 합이 얼마가 되도록? 720일 때 n의 값은 등차 수열이라며, 그치? 지금 여기도 뭐가 나왔니?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나와 있지? 이거 하면 되겠네.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데?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N 플러스 2. 그렇지, n 플러스 2개. 거기에서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은 90. 됐어요? 그 값이 얼마? 720. 또 얘네 또 전개하고 있지 말고 90 나눠주면 되고 8. 그럼 2 곱하면 16. 따라서 n은 얼마? 14. 계산은 항상 쉽고 간단하게. 됐지요? 자, 부분합이 주어진 등차 수열 까지만 합시다 오늘. 알겠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하려고 했는데 또 너네가 또 시험 끝나자마자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이거 끝내려면 빨리 부지런히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수열의 합 한 3주 나갔죠 뭐. 우리 이번에는 수학적 기납법도 배워야 될 거냐? 우리 한 번도 안 했잖아. 맨 뒤에 냈다 너, 그치? 자, 36번 볼게요. 다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자, 얘 합이 얼마? 자, 66이고요.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얘가 얼마? 276이래. 자, 그때 첫 번째 항부터 18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냐? 라고 물었어. 태훈이 지금 구하고 있니? 어떻게 구하고 있니, 혹시? 태훈이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물어보자. 이거로 네. 지금 계산 자, 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까먹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뭐가 보여? 나왔어. 어떻게 풀었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A7부터 A12까지 합이 그 210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 A9이나 A10의 합은 이제 70이 될 거고 요거를 이제 어? 여기 9개가 있으면 130이 되잖아요.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 나쁘지 않아? 네. 나쁘지 않아? 근데 봐봐. 이거 부분함 나왔을 때, 지금 얘네처럼. 근데 요거는 일정한 개수여야 돼. 근데 이런 것만 나올 거야. 알겠니?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자, 네 번째 항까지만 볼게. 자, 얘네들이 어떤 합이 있대. 됐어? 마찬가지로 여기는 등차수를 하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개수만큼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끼리 더한 것도 자, 얼마가 있대. 또 한 번 더 아홉 번째 항, 열 번째 항, 열한 번째 항, 열두 번째 항 무조건 다 이어서 일정한 개수만큼 더하는 것들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좀 알아볼 건데 얘는 현재 그 공차가 몇 개? 공차 4개. 맞아? 얘네 둘도 공차 몇 개? 4D. 얘도 공차 몇 개? 4개. 얘도 몇 개? 4개. 즉 여기에 차이는 등차 수열이니까 그 공차가 몇 개? 총 4번 나오게만큼 차이 나겠네. 그쵸? 근데 봐봐. 여기도 보면은 공차 몇 개? 4개. 얘도 4개. 얘도 4개. 얘도 4개라는 거네. 맞아요? 즉 다시 말하면 얘네끼리도 공차가 똑같이 또 4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맞아? 그럼 봐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타내는 이 수열의 합들 또한 차가 일정하니까 무슨 수열을 이루더라?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이해돼? 또 봐봐. 얘네 쭉 한번 풀어볼게. A1 플러스 A6 플러스 얘네는 A1부터 이어서 몇 개? 또 6개. 이렇게 더한 거지.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또 이어서 A13부터 쭈루룩 몇 개? 6개 더한 값을 물어본 거네.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고. 얘 6개는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자, 얘는 66이래. 그래, 요건 방금 전에 잘 구했어. 빼보면 얘 210이래. 그치? 그럼 얘가 몇인지만 알면은 다 답 나오잖아. 그치? 근데 그거 구할 필요도 없이 무슨 수열이라고 얘네? 등차수열이라고. 그럼 다 더하면 그치? 항 개수 3개인 거니까 가운데 항에 몇 개? 3배. 그게 무슨 말인지? 테거스 이렇게 써먹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가 등차수라는 걸 알면은 오케이. 얘네 요것만 알면은 그냥 곱하기 3하면 되잖아.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합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알아놔야 돼. 근데 요걸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냥 우리 공식에만 대입해서 공식만 의존하는 친구들은 A1부터 A6까지 합 알고 있어. 자, 2A 플러스 5D
나누기 2 항의 개수 6개 얘가 뭐 66이래 또 12번째까지 항 12개야 또 2a 플러스 공차 11d 나누기 2 얘가 276이래 해서 얘네도 연립한다고 그래서 a, d 구해놓고 a 1도 대입해서 또 18항 구해 그렇게 미련한 짓 하지 말고 알겠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꼭 잘 알아두세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문제 좀 풀어보시고요.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일단 저는 완전 이런 거 이제 그래 나쁘지 않다고 했잖아 내가.